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번 카메라 그때 인터뷰 하신 뒤 5년 만에 뵙습니다. 네. 설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예. 저희 딸도 오고, 부모님들도 올라오셔가지고,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대선 후보 토론 있었잖아요. 예. 이게 집에서 아버지하고 리허설도 좀 하고 있었어요. 저요? 아니요. 네.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절대 남편이 저랑 같이 안 하고 싶을 거예요. 네. 좀 토론 만족하시던가요? 예,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원래 말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가족 리스크는 없다. 차별화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동반자 김미경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 서울대 의대 재학 시절 캠퍼스 커플로 만나 평범한 의사 부부를 꿈꿨으나 벤처 기업가로 정치인으로 변신을 거듭하는 남편과 함께 인생의 항로를 바꿔야 했던 그녀. 본인의 커리어 유지는 물론 정치인의 아내이자 안설희 박사의 엄마로 슈퍼맘 면모를 뽐내며 안철수 후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데 가장 정직하고 약속 지키고 그다음에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해서 이끌어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 김미경 씨가 본 안철수 후보의 진면목 집중 분석합니다. 인생은 3세판이 아니라 무한 도전을 외치며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후보. 안 후보에게 동분서주하면서 힘을 싣고 있는 배우자 김미경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 후보 토론 지켜보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지켜보지 않았고요. 저희 딸이 보면서 저한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네. 토론 마치고 안 후보의 반응은 어땠어요? 토론 마치고 들어왔을 때 마음 편안해 보였고요. 네. 예. 네, 성과도 조금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네. 예. 2017년 대선 때 나왔을 때 나란히 출연하셨었잖아요. 예, 기억납니다.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인데 5년 전 대선과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요즘에 이제 안 후보랑 거리나 이제 시장에 가서 시민들 뵙는데요. 요즘에 좀 특이한 것은 실시간 유튜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시민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이를테면 천안에 있을 때 네. 유튜브 보다가 여기 천안에 온 거 이제 알았다면서. 근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계속 추적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광팬도 있으셔서 네. 예, 그런 분들도 많이 뵙고. 전국 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계시는데요.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안 후보에 대한 민심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우선은 전체적으로는 상인 분들하고 자영업자분들은요, 안 후보 보자마자부터 이제 코로나 네. 빨리 종식돼야 된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그 말씀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 왜 제한하느냐, 영업시간. 그 말씀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서는 20, 30대들 또 젊은 분들, 이렇게 직장인들 만나면, 하는 두 가지, 좋은 일자리, 네. 그 다음에 주거 문제. 네. 그거가 가장 많은 말씀이셨어요. 유권자들이 안 후보에게 바라는 점은 방금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려움, 또 일자리 이런 건데, 또 직접 현장에서 들으시면서 주문받는 거는 어떤 점이었나요? 좀 도덕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좀
그런 요구가 좀 있으셨고요. 네. 네, 후보로서. 그다음에 이제 실력 있게 먹거리 마련 네. 그 말씀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요, 유독 영부인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네. 배우자를 둘러싼 검증과 논란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지난 대선 때 그 우연히 카톨릭 평화방송에서 인터뷰를 할 때 네. 그거를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때 대답했듯이 배우자나 바로 직계 가족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거기에 응해야 된다라고 그때 대답했었고요. 그런 네. 생각입니다. 네. 대선 후보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아내를 포함해서 말씀하셨듯이 무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그럼 동의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굳이 따지자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검증은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가 바라보는 영부인 역할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예. 영부인은 결국은 개인의 삶을 사는 그런 자리라고 역할은 아니고요. 네. 영부인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공적인 삶을 산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선순위가 공익이라든지 국익이고요. 국민을 위한 것이고 자기는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사실 자신은 개인은 없는 그런 시기여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큰 일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배우자인 남편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과사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어떤 때는 사실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계속 그런 것을 그러니까 공과사를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그것 자체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뿐만 아니라 따님이죠. 네. 안설이 박사에 대한 관심도 지금 높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광화문에서 딸과 함께 이렇게 아침 인사도 하시던데 아버지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걱정하고 힘든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꼭 필요한 대통령이다. 아빠가 나와서 바꿔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미경 교수의 남편 안철수 후보 전화 연결합니다. 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인공 아내인 거 아시죠? 네, 네. 대선 후보 첫 사자 토론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는데요. 국민연금 개혁 이끌어내셨잖아요.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미래 담론인 국민연금을 저 혼자 주장했었는데 다 같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 개혁하겠다는 걸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민노총의 고용 세습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끌어낸 것도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첫 토론회이니만큼 좀 큰 시각으로 지금 현재 국제 상황,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황 하에서의 대한민국 비전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네. 최근 지지율이 주춤합니다. 설 이후에 대격변의 시기가 올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셨는데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양당 구조를 깨고 안 후보 중심의 대선 판으로의 예를 들면 바뀌는 시간, 조건은 어떤 겁니까?
저는 조만간에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요즘 뭐 설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지지율 한두 개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다 ARS,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여서 아직 제대로 된 민심에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양당 후보들의 도덕성이라든지 양당 후보의 가족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양당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면 그리고 국정 경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제대로 평가를 해주셔서 안철수가 제일 나은 후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치에 도전한 이래 그 아내 김미경 교수의 지지와 도움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옆에 지금 인터뷰 중이신데 격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항상 정치인의 아내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가족으로서 이런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안쓰럽습니다. 네. 그래서도 더욱더 고마운 마음입니다. 평생 더욱더 잘 해주셔야겠어요. 네, 더 잘해야겠습니다. 안 후보에게 쏠리는 정치권의 주된 관심은 무엇보다 후보 단일화 여부입니다. 안철수의 단일화, 안일화를 말씀하셨고 또 단일화는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3월 투표일까지 이 점은 변함이 없으신 건지, 왜냐하면 정치는 뭐 워낙 생물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어느 후보가 야권 후보로서 더 경쟁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합도 조사도 나오고, 그리고 여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 조사도 나오는데, 많은 여론조사들이 제가 더 경쟁력이 있고 적합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때가 되면 국민들께서 알아서 어느 후보가 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고 몰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주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완주가 목표가 아니라 당선이 목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당선하려면 당연히 완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공동정부 얘기를 하던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공동정부라는 표현보다는 국민통합 내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당에서만 이 인재들을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놓고 거기에서 인재를 뽑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각들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통합 내각이 아니겠습니까? 네. 공동정부를 설령 제안해도 응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이런저런 공방이 치열한데요. 양 후보 측에서 안 후보를 향해서 지금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후보와 좀 더 맞습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자면 안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지금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워낙에 긴장이 완화되지를 않고 계속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너무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은 보수는 물론이고 진보도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네. 또 다른 방법으로 사실 저희들이 찾아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네. 대선이 31일 남았는데요. 유권자들에게 어떤 점을 호소하고 싶으세요? 저는 진영을 보지 말고 인물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선은 뭐 진영 싸움이라고 합니다만 대선은
그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기반이 되어야 정부도 일하는 정부가 되고 청와대도 깨끗해집니다. 네. 그래야지 개혁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대로 된 능력들, 세계의 흐름을 잘 읽고 기술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상식과 지식이 있는 리더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글로벌 감각도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런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두 분 나란히 모시고 오늘 지금 나눌 얘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삶 역시 도전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좀 정치하지 말고 쉽게 살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덕분에 제 인생도 상당히 넓어지고 저도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경험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더 풍요로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벤처 사업가 안철수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정치인 안철수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보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난 10년 동안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 말했던 그 선한 사람들도 정치를 잘할 수 있다. 그걸 꼭 보여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사업가로서의 안철수에 대한 어떤 칭찬, 뭐 그런 것은 사실은 이건 하인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95년에 시작할 때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1년 내에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10년은 굉장히 고전한 것 같아요. 직원들 월급 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27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소프트웨어 회사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보면 성공한 벤처 사업가인데 처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남편이 말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직하게 해도 정직한 사람이 해도 돈을 벌 수 있고 기업을 키울 수 있다. 그걸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랩은 뭐 투명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앞장서는 기업도 됐고요.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네. 정직하고 열심하게 하다 보니까 성공을 했더라. 네. 정치인 안철수를 거기에 대비하면 그래서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배우고 진행하고 그러니까 예, 학습했던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쉬워한 그런 남편의 결단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그 결단들에 대해서 안 후보는 여전히 굉장히 떳떳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그 결단이 설사 뭐 현명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결단을 할 때 안 후보는 자신을 위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네. 본인의 그 판단으로는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부끄러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중도 사태 내지는 후보 중간에 단일화 이 점을 말씀하시는 네, 것은 그런- 이해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정치를 하면서요. 가장 후회됐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후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때를 말씀드리면 네. 낙선이죠. 예, 낙선 참 힘들었습니다. 네. 게다가 영거포 낙선할 때, 네. 예, 저희가 이제 지역구가 상계동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상계동에서 사는데 제가 실은 이제 학교를 지하철 타고 출근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노원역에서 갈아타야 됩니다. 7호선에서 4호선. 거기 굉장히 복잡한 역이거든요. 네. 근데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학교 갈 때 갑자기 그 출근길에 그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의 80%는 남편을 선택하지 않았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 지역구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그때 갑자기 이렇게 어디 숨고 싶어져요. 네. 그런 약간 좀 버림받았다는 느낌? 예,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실패가 항상 그렇듯이 이제 큰 실패를 겪고 나면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기간이 아마 독일에서 1년 기간이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남편은 그런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의미를 찾았고, 네. 예,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내가 함께 고생할 가치가 있구나. 소위 남편이 정치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직답은 아닐 것 같은데 남편이 정치하기 전에는 정치를 직접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 전문 분야에서 완성이 됐다든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네. 그냥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를 그 사명으로, 그러니까 한 봉사로서 몇 년간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다들 열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요, 최소 5년은 이제 부인은 네. 물론 뭐 따님, 친인척들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렇게 감시의 눈치를 쓰게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죠. 누가 자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네. 네,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제가 공과 사를 정말 구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네. 그거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것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이 아내를 두고 질 바이든 모델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아마 미국 대통령 부인이면서 대학 교수로 이렇게 네. 일을 같이 병행하는 점을 네. 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영부인이 된다면 뭐 여러 길이 있습니다. 외교나 민생에 적극 기여하고 싶은지 아니면 숨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후자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후자이면서 그다음에 질 바이든처럼 만약에 여전히 제가 공익을 위해서 제 시간을 다 쓰면서도 제가 여유가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교수직을 사실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순위여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 직업이 저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의사이자 미국 변호사, 뭐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시면서 의료계라든가 학계 뭐 여러 이제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 후보에게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뭐 좀 조언이라든가 제안, 아이디어 공유를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얘기는 하지만 네. 제가 그런 것에 그러니까 개입을 하는 것은 우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관점은 주로 학자, 학문적인 그런 관점인데 이런 관점과 실제로 일하는 정책에서의 관점 분명히 다를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의사 결정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이 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배우자는 사실 좀 약간 불균형적인 영향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가깝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쟁 주자들이 뛰고 있잖아요. 네. 상대편 후보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가 나은 점은 무엇인지 또 곁에서 본 안철수 후보의 장단점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모을 수 있는 후보다 그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꼭 하고 싶은 그 제2의 한강의 기적, 그 과학 강국. 저도 이제 과학자이고 하다 보니 정말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후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아마 아까 그 안 후보가 말한 것하고 비슷한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아주 우수한 인재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인재들을 이렇게 당이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 초월하고 선택하면 아마도 가장 그 우수한 그런 정부 내각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 10년 동안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1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진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버텼다고 생각하고요. 안 후보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약속 지키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요. 정말로 일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그 임기 기간 중에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더 강하고 더 우리가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더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퇴임할 때에는 명예롭게 퇴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네요. 네,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고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곁에서 늘 응원하고 있는 아내 김미경 씨는 남편의 대선 도전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떨까요? 김 교수의 진심이 민심을 넘어 표심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